선물 매도가 많았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 뭐 대응 주식하면서 이제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 꾸준하게 체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적어도 장중에 거의 1조 7천억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량이 1조 5천억을 넘어간 게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2010 몇 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 10년 내에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최대 금액의 매도 금액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외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인들의 선물 매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첫 번째, 1번 나쁘다. 외인들의 선물 매도 2번, 좋다. 3번, 모르겠다. 자, 채팅창에 한번, 1, 2, 3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시황관을 쏟아내고 계세요.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거다. 시장은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틀린 말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강의마다 아마 배울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선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날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걸 잠깐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선물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한이 있냐면 유통기한처럼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이 정해진 날짜가 있고 그 날짜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만기일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죠?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막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고요. 옆에 보시면 옵션도 옆에 있습니다. 그쵸? 옵션도 있고 그 날짜까지만 거래가 가능해요.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찾아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월 달에도 한 번, 2월 달에도 한 번, 3월 달에 한 번. 선물 만기일이라는 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3, 6, 9, 12. 근데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물이 코스피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알아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진짜 스피드하게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HTS로 스마트폰으로 정말 이제 스피드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이라는 게 코스피보다 좀 더 먼저 움직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조금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 먼저 급등하고 나서 좀 있으면 종목들이 막 급등해요. 한 그러니까 스마트폰 우리 갤럭시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보급되기 직전에 한 2006, 7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장중에 항상 그 HTS가 있으면은 이 HTS 끄트머리에다가 조그만하게 꼭 선물 차트를 틀어놔요. 꼭 선물 차트 틀어놓습니다. 왜냐면 얘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선물 차트가 급등을 해요. 그럼 좀 있으면 지수가 급등합니다. 선물 차트가 급락을 해요. 좀 있으면 종목이 급락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한 1초, 2초 정도 더 빨랐거든요, 선물이. 근데 적어도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현물 투자자들, 뭐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탑머티리얼 뭐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일아이트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선물을 잘 안 보시죠. 근데 한때는 선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선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선물을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선물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주식보다 선물 시장이 더 커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나라에서 한때 전 세계 파생 거래 규모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 파이가 코스피, 코스닥보다 더 커요. 네, 더 커요. 요걸 그래서 선물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선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3개월마다 끝난다며. 유통기한이 끝난다며요. 3개월마다 끝나요. 옵션은 매월 끝나요. 근데 뭘 기준으로 얘가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의 모든 기준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은 콜옵션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고 코스피 200이 떨어지면은 풋옵션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스피 200은 코스피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적으로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덜 되었을 때, 덜 성숙했을 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은 주식이 급락을 한다. 옵션 만기일은 위험해.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방송 중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선물, 옵션 투자한 거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장마감 시간이 3시였습니다. 2시 59분 59초에 코스피 200 종목들을 폭탄 투하하는 거예요. 플러스 한 1% 정도 상승 중이었는데 한 1, 2초 간격으로 물량 폭탄 투하해서 종가 코스피가 많이 3%를 급납니다. 그래서 풋옵션 투자한 사람들이 대거 수익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 몇 번 겪었습니다. 몇 번 겪다 보니까 옵션 만기는 위험해 나쁜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냥 장중 급락은 있어도 종가에 몇천 원 겨놓고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코스피가 플러스 2%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시 29분에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런 걸 보신 적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옵션 만기는 위험해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요즘은 그러지 않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시장은 코스피보다 더 큰 시장이고 그리고 코스피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조 단위의 매도를 할 때는 사실 되게 신경 쓰이고요. 엄청 신경 쓰이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을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까 전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장중에 이런 식으로 선물이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앞으로 시장이 더 급락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은 이제 저 같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보다 더 큰 시장이라니까요. 근데도 조 단위의 폭탄 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급락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정의를 해드리는데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를 하거나 대량 선물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기질 않고요. 좀 있으면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방향을 잡아요.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좀 있으면은 시장이 급등을 하던 급락을 하던 방향을 잡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외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한 날은 늘 그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 이걸 볼게요. 자, 화면에 지금 선물 매매 동향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세요? 자,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매도한 걸로 나오죠. 자,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왜냐면 사실 이 선물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 보는 법 이런 식의 강의를 해버리면 재미없을 수 있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종목 이야기 하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아니면 매매 기법 이야기. 근데 오늘 같은 날 이거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론은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자, 대량 매도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건 대량 매수를 하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후에 방향이 나옵니다. 저는 방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승이 나온다고 표현 안 했고요. 하락이 나온다고 표현 안 했습니다. 방향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매수 매도를 했던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량 매수 매도 했던 날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1조 1천억 가량을 매도한 적이 있네요. 2022년도 10월 13일 날. 그쵸? 이날 한번 볼게요. 1조 1천억 가량을 매도한 10월 13일 날이 언제죠? 네, 여기네요. 여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1조 1천억을 매도했는데 그 후에 지수는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거 보인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1조 1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0월 13일 날, 22년도 10월 13일 날 1조 1천억을 매도했는데 지수는 올라갑니다. 딴 것도 한번 볼게요. 또 한번 스크롤 내려봅시다. 1조, 여기도 있네요. 10월 5일 날. 바로 아래 있네요.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 뭐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죠. 10월 13일이나 10월 5일이나 10월 5일이 언제겠습니까? 여기겠네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아까 10월 13일 여기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저 때 똑같았어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VIP 대상으로 저때 시장은 곧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라고 전 말을 하고 있었고요. 절대 지금처럼 지수는 추가 급락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딴 것도 한번 봅시다.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스크롤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떨까요? 네, 9월달. 이때는 대량 매수네요. 1조 이상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1조 1천억 매수가 있었네요. 9월 13일 날. 한번 볼게요. 9월 13일 날 1조 1천억 매수가 여긴데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빠졌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되게 틀린 이론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를 하면 지수는 이후에 빠진다. 이거 틀린 정의죠. 이건 잘못된 정의예요. 맞죠? 앞에서도 아까 지금 벌써 3개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1조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3개를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방향이 반대예요.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방향이 반대입니다.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내리다가 이날이네. 4월달 한번 볼게요. 네, 4월 22일 날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4월 22일 날 1조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4월 22일 날 1조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4월 22일 날 이때쯤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빠졌죠. 이때는 1조 매도하고 나서 빠졌네요. 그렇죠? 이때는 빠진 게 맞아요. 그럼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뭐가 있었죠? 스크롤 좀 내려보겠습니다. 1조 이상, 1조 이상, 1조 이상, 1조 이상. 여기 있네요. 1조 이상에 대해서 매수가 있었네요. 1조 2천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날, 맞죠? 1조 2천억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1월 12일 날, 뒤로 가봅시다.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이때인데요. 1조 이상의 매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빠졌네요. 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의 매도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지수가 빠진다. 이거는 잘못된 정의가 맞죠. 그리고 저는 작년에 있었던 1조 이상의 거래건들을 여러분들께 모조리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에서 아니면 뭐 증권 방송이라든지 TV 막 그런 데 있잖아. TV라든지 뭐 다른 어떤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시황을 이야기할 때 외국인들이 오늘 1조 5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는 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 선물 매수가 나왔다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한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주식 처음 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TV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많은 방송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레포트 이런 거 읽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곰곰이 보니까 안 맞아요, 하나도. 외인들이 대략 1조 이상 매도했다고 지수가 빠졌느냐, 과거에도? 아니요. 외인들이 1조 이상의 매수를 했다고 해서 지수가 올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동글뱅이 쳤던 구간들 있죠. 이때 매수했네요. 이때 매도했네. 동그라미 쳤던 구간. 그 다음에 무조건 방향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옆으로 기는 요런 거 있죠. 옆으로 기는 요런 거. 애매한 방향 없고요. 확 빠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의 매수 매도를 하는 날은 이후에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외인들의 매수 매도만 갖고 그게 상승을 뜻한다. 하락을 예고한다. 이렇게는 정의를 내리시면 안 돼요. 외인들의 매수 매도는 곧 어떤 방향이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듯이 일기예보를 보듯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조만간 어떤 방향이 있겠구나. 라고만 유출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오늘 같은 날 배워야지, 이런 거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이제 기대하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항상 제 강의는 그날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좋을 만한 팁이나 이론들을 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선물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곳 없을걸요? 왜냐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진짜 몰라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제 채팅방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좋은 건가요?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보개미들 대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 생각해요. 진짜로. 외인들이 사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다수는 외국인들이 팔면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외인들이 살면은 올라간다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지금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 옛날에 누가 통계를 냈을 때 외인들의 승률이 70%대였습니다. 물론 낮은 건 아니죠. 낮은 건 아닌데 절대는 아니거든요. 이 외인들의 창구가 절대 수치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절대 수치 아니잖아요. 얘네들 선물 시장이 더 크다니까요. 더 큰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도를 때려놓고도 방향이 틀리기도 하고요. 더 큰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 때려놓고 방향이 틀리기도 합니다. 시황 이야기나 이런 것들 제가 지금부터 할 거니까요. 시황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거니까 궁금하셔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좋아요. 오늘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곧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방향이 나오겠구나라고 접수. 그쵸? 접수 해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외인들의 선물 매도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외인들의 선물 매수 매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아니고 적어도 당일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땠어요? 겁나게 하락했죠. 공포스러웠잖아요. 네. 당일은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1조 원 매도하는 날 열의 9은 급락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1조 원 이상 매수하는 날 열의 9은 상승장입니다. 오늘은 유효해요. 근데 오늘 이후를 이걸로 예측하지 말란 소리예요. 외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장은 하락장일 것이다. 이 정의는 틀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외인들의 대량 선물 매수 매도는요. 당일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 이유를 이거 갖고 예측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접수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접수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황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이제 시황 관련해서는요,
제가 뭐 톡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동안 영상으로도 많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 이 외국인들이 알려주고 있는 이 방향성이 반등 임박을 말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더 높다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제 그 주식 강의를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네, 바로 잡아드리려고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데, 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혹시 선물 매도를 보시면서, 외인들의 선물 1조 원 이상의 매도를 보시면서, 시장 빠질 건가 보다. 네,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큰 시장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으니까 빠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보셨잖아요, 지금. 제가 뭐 없는 자료를 갖고 과장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직접 보셨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들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이런 식으로 대량 매수 매도를 때리면은 방향이 나와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열의 아홉은 방향이 안 나온 날이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 연구가이기도 해요. 제 사무실에는요, 그동안 이제 상장 폐지돼서 없어졌던 주식들의 차트, 아니면 특별한 날에 있었던 호가창 녹화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데이터를 내고, 연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제 뭐 성장하시고 이제 자리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